문제 5번에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털보쌤 방지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50쪽에 그 맨 윗라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그 문제의 첫 번째 갈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연표를 쓱 보시면요. 맨 왼쪽부터 무슨 뭐 거란, 여진, 몽골, 맨 끝을 또 보면 홍건적이니 왜군이 하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계속 우리 고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고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지배계층이 바뀌어 갔을까?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그 연표를 순서대로 잘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는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갔을까? 고려의 사회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시험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첫 번째 고려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 대외관계에 대한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연표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또 괴롭혔을까에 대해서 한 번씩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1쪽을 보시면 맨 먼저 이 거란 친구들이 쳐들어오죠.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침입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2차 침입은 좀 점프를 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1차 침입과 3차 침입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지나가셔야겠습니다. 1차 침입은 당시 서희라는 인물이 혀로 세치혀로다가 대군을 막아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 남아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당시 여러분들 지금 뭐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지도가 오늘날의 서북쪽 라인에다가 강동육주라는 그 지역 역시 획득했다라는 거. 요게 서희 파트에서 1차 침입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침입은요, 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칼로서 싸웠습니다. 이 거란에 또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우리 고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은 3차 침입을 거의 뭐 대표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차 침입과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란을 잘 막아냈는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명의 강적이 등장을 합니다. 여진족이 등장을 한 건데요. 참고로 여진족 하면은 이 말타기의 명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타고 쑥 밀고 들어오면 우리 고려의 군대로서는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 윤관이라는 인물이 그러한 기마병을 잘 막아내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했고, 오히려 여진족의 기병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결과 역시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게 있다면요, 이 윤관이라는 인물이 한술 더 떠서 오늘날의 이 동북 지역 라인에다가, 물론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만 그쪽 라인에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북 구성은 이렇게 그냥 여진족한테 던져주는, 전문용어로 반환하는 그런 결론을 맞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여진족 친구들이 만만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동네 사람들 죄다 불러 모아요.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을 정도의 나라 금나라를 건국하고 서서히 우리 고려를 압박해 옵니다. 고려를 압박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고려의 왕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자겸이란 인물이 그 문벌 귀족의 대표로서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신관계라고 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잠시 좀 멈추고 이 이자겸이란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신의 딸들을 갖다가 왕실에게 혼인을 보냄으로써 이 유시간 표현으로 외척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점점 권력을 장악했고, 한술 더 떠서 이 왕보다 더 세니까 한번 왕 제껴볼까? 이런 마음을 통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것까지 벌였던 인물로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고려 왕실의 입장에서는 뭐 진압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문벌 귀족의 대표였던 이자겸이 이런 짓거리를 벌이니까 서서히 문벌 귀족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좀 흘러가지고 뭐 나름대로 고려가 잘 굴러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날 평양이죠. 당시에는 서경이라는 동네에 웬 스님 묘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지금 이 고려라는 나라가 저기 무슨 뭐 금나라 같은 이상한 애들한테 무릎도 꿇고, 야, 무슨 뭐 이자겸 같은 애들도 설쳐대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자연 환경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쳐보는 사상, 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보니까 지금 수도 개경 완전 개판이야. 바로 이곳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만 우리 고려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묘총의 석영촌도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고려 왕조 입장에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삼국 사기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부식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뭐 박살을 내버렸다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묘청의 석영촌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그 타이밍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뿅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버리는 결정적인 사건, 무신정변이 터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무슨 뭐 서희, 뭐 강감찬, 뭐 윤관 이런 형님들이 죄다 이 칼로써 먹고 사는 무신들이 아니라 붓으로 먹고 사는 문신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 무신들이 문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 대우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차별 대우 이기지 못하고 당시 정중부라는 무신 대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행차하고 있는 의종을 갖다가 거의 뭐 박살을 내버리고 죽이진 않습니다. 박살을 내버리고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죠. 그 이후의 상황이 그러니까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그 기간이 정확하게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무신 집권자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쭈루루룩 나열한 것인데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좌측쯤에 위치하고 있는 정중부라는 인물과 바로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고려의 의종이 행차하다가 그런 무신정변을 맞았구나 정도로만 정리해서 공부하신다면 더 이상 무신정변 어려울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쭉쭉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뭐 미국과도 같은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 제국이 쓱쓱 우리 고려에게 손길을 뻗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무신들이었으니까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몽골놈들 말 타는 거나 잘하니까 우리 바다 건너서 이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싸워나간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뭐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육지에서는 김윤후라는 인물이 몽골군 총사령관을 갖다 그냥 뭐 박살을 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용인 처인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위기에 몰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기에 몰렸을 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발 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의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몽골군의 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복을 하고요.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삼별초가 싸움을 이어나갑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린 요 삼별초의 항쟁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요. 요거 하나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원나라로 이름을 바꾼 요 몽골 제국에게 거의 무슨 뭐 한 약 80년 가까이 간접적인 그런 형태로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도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이 시기에도 원나라에게 바짝 붙었던 친원파, 좀 약간 좀 전문 용어를 쓰자면 원나라 권력의 문 뒤에 바짝 숨어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권문세족 친구들은요, 이 원나라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힘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삥 뜯어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활약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나라는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또 쌍성 총관부, 뭐 동령부, 그리고 뭐 탐라 총관부 같은 기관들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4번 문제, 이 공민왕이라는 인물을 공부할 때 요 쌍성 총관부를 갖다가 박살을 냈다. 언제? 나중에 원나라가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쯤이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에 익혀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원나라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무슨 뭐 어린 그런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원나라 사람들이 슬슬 이렇게 우리나라로 기어오기도 하니까 각각의 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고려의 문화가 몽골에 끼친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양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몽골의 문화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그걸 갖다가 또 유식한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몽골풍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거란부터 몽골까지에 이르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또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까지 이 고려의 대외관계 그리고 정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고려의 사회 그 가운데서도 신분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시대에는요, 뭐 귀족도 있었고 양민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려는요, 그 중간에 중류층이라는 친구들이 쓱 끼어듭니다. 참고로 이 중류층들은 관리는 관리인데 그 전문 용어로 약간 좀 그 아랫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급 관리에 속해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느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층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이 양민들이 되겠는데 뭐 양민들 내용 많습니다만 향부곡소라고 불리우는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군현민들에 비해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크고 맡은 바 역할은 참 지저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천민부터 좀 보겠습니다. 특히 천민들도 뭐 당연히 대우가 더 안 좋았겠죠. 특히 매매, 뭐 증여, 상속, 뭐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동네 무슨 뭐 강아지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쉽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층민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하층민들은 무신 집권기 때 그 불만이 더욱더 커져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망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한번 딱 터뜨렸고요. 만적의 난 역시 이 무신집권기 때 천민에서 벌어졌던 그런 유명한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왜 미음자 발음할 때마다 이렇게 거의 뭐 쇼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무신집권기 미음자 들어가고요. 하층민의 불만 전부 다 미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적의 난까지 죄다 그냥 미음자 들어가는구나. 만적의 난과 망소이는 무신집권기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또 소리를 버럭 한번 질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고려의 지배 세력의 변동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이 고려 초반부에 이 고려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던 호족은 가볍게 좀 점프를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부를 장식한 문벌 귀족은 잘 좀 봐두셔야겠습니다. 특히 공음전과 음서제라는 혜택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이렇게 권력을 물려줬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자겸이란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무신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 버리죠. 왜? 지금까지 차별 대우 너무나도 기분 더럽다 라고 하면서 죄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전장에 보시면 무신 집권자들 가운데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거의 무슨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동네 무슨 뭐 거렁뱅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왕보다 더 강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이의민 다음에 등장하는 최충원의 사노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리고 다니는 그런 노비입니다. 만적이라는 인물이 야 왕후 장상, 왕이건 제후건 장군이건 재상이건 그런 것들의 씨가 따로 정해져 있냐? 나도 해보겠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난을 한번 일으켰던 것이죠. 즉 이런 하층민들이 마음대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무신집권기 때 있었다. 그거 하나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원간섭기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원나라의 거대한 권력의 문 뒤에 숨었던 권문세족 이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문세족을 서서히 견제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이 있었죠.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나중에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데 앞장섰던 신흥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는 주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고려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그 여성의 지위로 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옛날로 가면 갈수록
여성에 대한 그런 지위가 그냥 말 그대로 땅바닥이었겠지? 뭐 물론 반은 맞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 고려는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나중의 시대죠.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형편없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뭐 호적 같은 데에서도 여성의 이름을 갖다가 차별 없이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요. 재산을 물려줄 때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균등하게 나눠줬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가 조절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상평창이 이때 있었구나. 그거 하나 또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향도라는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참고로 이 향도는 매향 활동을 일삼는 무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향은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당시 그 미륵불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향나무를 심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에 대한 기도를 하고 댕기는 그런 활동 단체 매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5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싸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뭐 핵심 키워드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 순서대로 그 흐름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란과 관련해가지고 서희 그리고 강감찬 기억들 아시죠? 그리고 또 쳐들어왔었던 여진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잘 막아냈습니다. 윤관과 별무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자겸의 난 역시 한번 빵 터져버리고 묘청의 퇴경촌도운동 역시 이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 그거 하나 제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신 집권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10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몽골이 쳐들어오고 원간섭기와 권문세족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문제 5번에 대한 키워드를 싸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순서와 흐름을 잘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제 5번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털보쌤 방전 갑니다.